안녕하세요, 배짱이들입니다. 배짱이들의 하종훈입니다. 이제 배짱이들의 좀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각자 원래 4명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3명으로 시작을 할 건데, 얘기나 속마음,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에 왔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기록으로 남기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고 특이한 경험이거든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배짱이들의 최석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92년생 30살이고요. 저희가 베트남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호치민에서 현재 16호 지침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되돌아보고자 현재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호치민의 상황이 연일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 아직 베트남 호치민에서 버티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2018년 1월에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였고, 1학년 마치고 2학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랑 그 다음에 친척 동생, 막내 동생이랑 같이 해가지고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삼촌이 호치민 7군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시닉밸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호치민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17년 1월 한 17일 뭐 이때쯤 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 그때 처음으로 와가지고 언어 공부만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좀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온 편이라서 전역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자격증을 한 3, 4개월 동안 좀 많이 땄어요. 이미 취업을 했던 동기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님들이 취업하기 전에 언어 한 개만 더 배워봐라. 오면은 배울 수 있을 때 그냥 하나 더 배우고 오는 것도 절대 나쁜 생각도 아니고 늦지도 않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언어 한 개만 더 배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학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랑 중국어는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신 게 좀 있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베트남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요. 베트남에 처음 온 거는 2018년 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민으로 온 게 아니고 2주일간 여행으로 왔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익숙한 일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외삼촌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중이라고 해서 나도 베트남 좀 어떤지 한번 가보자 해서 시간 내서 혼자서 티켓 끊고 왔어요. 그때는 베트남에서 사업이고 부동산이고 관심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여행이었죠. 그냥 처음 가보는 해외 자유여행이었는데, 뭐 여행하다가 운명적인 만남? 뭐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그런 기대로 왔어요. 첫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공기는 따뜻한데 습기가 있고 약간 비린 공기, 그런 느낌이 있었고, 여행지는 전반적으로 나무가 엄청 크고 흑색깔 건물에 복작복작한 그런 그리고 문화는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신기했고, 시내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랜드마크 81이 건설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도 보고, 뉴시티 아파트도 그때 건설 중이었는데 그때 거기도 돌아보고, 그리고 메콩강 투어도 좀 하고 야짱 다녀오고. 그 당시에 베트남의 첫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복작한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비가 오면은 다 잠겼고, 거기서 막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좀 약간 놀랬고, 어머니의 친구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 길가에 좀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는데
가방이 안 낚아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친구분이 길에 넘어졌어요.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쳤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정말 와가지고 그냥 막 갖고 막 도망치는,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안 좋았는데, 자연 풍경이나 그리고 나무가 엄청 큰 거, 그리고 음식, 약간 그런 거는 전 좋았어요. 그 당시에 반미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싸고. 그래서 하루에 반미를 7개씩 먹었던 기억도 있고,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도 있고,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요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막 볶음면이나 막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맛있었고,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노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그냥 여기 와서 언어만 한 개만 빠르게 3개월 동안 배우고 가야지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영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로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7군 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원제를 끊으면은 모든 그 강의를 다 수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아침 4시간, 그리고 점심에는 개인과외 2시간, 저녁에 이제 2시간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는 너무 베트남어랑 많이 다르고 발음 체계가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어로 배우는 건 좀 비효율적이었고, 영어는 문법은 비슷한데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이 좀 많이 달랐고, 중국어로 배워보니까 정말 비슷해가지고 중국어로 배웠고요. 그래서 3개월 배운 다음에 인사대에 시험을 보러 가서 B2를 따고 이제 한국어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이제 같이 팀으로 짜가지고 야짱이랑 이런 데를 갔었고, 그때 이제 사촌 형인 종훈이 형이랑 이제 제 친동생 놀러 왔어요. 그때 온 것도 삼촌이 계시는 호치민으로 바로 온 게 아니고, 기왕에 비싼 티켓 끊고 오는 거 최대한 뽑아보자 해서 먼저 하노이로 가서 일주일 동안 북부 지역 유명한 관광 명소들을 돌았어요. 하노이 시내부터 시작해서 할롱베이, 그리고 사파, 일주일 동안 혼자서 열심히 다녔어요. 혼자 다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새로 먹어보는 음식들에 물가 싸고 볼거리도 새롭고,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복작복작복작한, 일단 사람이 많고 복작복작복작한 되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미국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재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에서 자유여행 다닐 때는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는, 자유여행이라서 베트남에 오기 전에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고 오긴 했지만 스케줄을 정확하게 다 잡고 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스케줄을 그때 즉흥적으로 짜고 표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채워가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두 번째 파트는 호치민이죠. 북부 지역 관광 명소들을 둘러본 다음에는 중부 쪽 안 거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호치민행 비행기표를 바로 끊었어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딱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그 후덥지근함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남부에서는 사실 많이 돌아다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사 투어로 메콩강 한번 다녀오고, 호치민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외삼촌하고 친척 동생 석호가 있었는데, 석호랑 그 시닉밸리 수영장에서 놀던 거? 여기에서는 그냥 아파트의 일상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휴양을 온 느낌을 받았죠. 삼촌이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조카들한테, 야, 너네들이 여기 놀러 왔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다 라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부의 추월 차선이랑 이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게 했어요. 복작복작복작한, 근데 그렇게 이제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있는데 대학원을 나와서 취업을 어디로 할까라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해외에 나와서 다른 제2, 제3의 언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이 그 당시에.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끼리 한번 뭉쳐가지고 사업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흥미만 이제 생긴 상태로 아마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촌 형이 이제 이쪽으로
놀러 오게 되어서 사촌 형제들이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인건비 한국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고 또 고정 비용도 적고 그리고 전문성도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복작복작복작한.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설렜죠. 예, 가족끼리 뭘 한다 그러는데 사업을 같이 동참하기로 했고요. 근데 사실은 설렘 반인데 의문도 있었어요. 약간. 예, 왜냐면 제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같이 해보자니까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라고 이제 하자라고 결심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저는 그냥 경험 삼아서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 언어가 되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쁠 것 같다라는 마인드로 좀 안일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1군 비텍스코를 데려가 주셨는데 거기 전망대에서 2군 2TM 지역을 보면서 부동산 설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뭔가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었죠. 그 베트남의 경제적 배경에 더해서 그 금싸라기 땅을 보니까 여기는 복작복작복작한 베트남의 강남이구나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치민에서 뭐 볼거리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거 이상으로 정말 의미 있고 깨우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베트남 첫 여행 이야기는 이렇고요. 나중에 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다시 되고 좀 더 의지력을 가지고 다시 나랑을 좀 이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왜 베트남에 첫 왔을 때 여행을 왔고 당시에 내가 어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차차 정말 사업에 대한 얘기나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써 내려가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